오늘 주식시장에서 제지주들이 가장 강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국제 펄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초 이후 40% 무려 급등했습니다. 관련 주식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펄프 가격이 1월 대비 거의 40% 가까이 급등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예, 하여튼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펄프 가격이 뭐 갑자기 급등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오늘 갑자기 급등한 건 아니고 이제 시장 자체가 아마 재료에 상당히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장 자체가 이제 믿을 구석이 없이 미국 시장하고도 이제 커플링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좀 차이를 두고 커플링이 되는데 실제로는 뭐 디커플링이라고도 말씀드릴 정도로 네. 어떤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재료 하나만 나오면은 거기에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펌프 가격이 지금 톤당 지금 940달러까지 왔다는데 이게 펄프 가격 기준은 미국의 그 남서부의 그 혼합 펄프 화렵수 펄프가 나오는데 거기에 거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작년 6월 달에 톤당 925불까지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비해서는 거의 한 2배까지 올랐어요. 그 덕분에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워낙 포장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때 뭐 펄프 그 종이 가격 급등, 뭐 테린 포장부터 대형 포장 이런 데가 상당히 가격 자체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추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보이다가 2월 달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갑자기 이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제 러시아 쪽에 벌목이 아무래도 잠시로 중단이 되고 네. 거기 아마 그 유통 경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가 그러다가 직전에는 그 캐나다에 서부에서 그 대홍수가 5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다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철도로 보통 캐나다는 운송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통 경로, 운송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펄프 가격이 아주 급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최근 들어 펄프 가격이 지금 940불까지 올라갔는데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또 하나 그 펄프 가격 이외에 그 재생 펄프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15%가 올랐고 작년 저점 대비 지난 대비해서는 거의 30%나 급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종이 관련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유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등하고 거기에 말맞춰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페이퍼자가 들어가고 펄프, 뭐 제지 이름이 들어간 이른바 제지주들의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제 펄프 가격의 상승과 기업의 어떤 수익성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펄프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네. 우리나라 이제 관련 회사들의 바로 수익이 바로 이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실제적으로 페이퍼 관련 회사들의 실적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펄프 가격이 올랐을 때도 적자를 보는 회사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흑자를 보는 회사도 있거든요. 유가가 급등했다고 실제 정유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그 유가만큼 올라가느냐 이거 비교해 보면은 아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유가가 그렇게 급등해도 실제적으로 우리 S-오일이나 현대오일이나 이런 쪽에 보면 유가가 바로 반응을 하지만은 지속성은 아니었거든요. 그거와 연관된다면은 실제적으로 펄프 가격이 올랐다고 그거를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느냐 아마도 한계가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바로 전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아마 약육강식 쪽이겠죠 기업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 펄프 가격이 올라서 제지주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무림 삼형제 같아요. 무림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뭐 대주주 밑에 SP가 무림 SP가 있고 페이퍼가 있고 PMP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지배 구조 하단에 있는 무림 PMP하고 페이퍼
페이퍼의 실적은 상당히 괜찮거든요. 작년 영업이익이 두 회사가 공이 거의 300억대 영업이익을 냈어요. 특히 무림 PMP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5배가 올랐거든요. 주가도 그렇게 영향을 받고 반등을 했고요. 그런 거고 올해 또 영업이익도 거의 뭐 회사에서는 목표를 영업이익 한 500억까지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실적은 순차적으로 지배 구조를 상단을 갖고 있는 SP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실적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제주주도 있는데 실제로 요번에 먼저 제주주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간 게 이제 국일 제지가 좀 며칠 전부터 먼저 올라갔어요. 재료가 있었죠. 이제 생리대 관련해 갖고 흡수 부직포를 기존의 플라스틱 재질에서 천연 펄프 재질, 종이 재질로 바꾼다는 재료를 갖고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간 데서 가장 먼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무림 삼형제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이게 안 올라간 게 아니고 기존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자원 관련주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통 자원 관련주라 그러면은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곡물 관련, 사료 관련, 자원 관련주 상당히 강하게 보잖아요. 이것들이 상당 꼭지점을 찍고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재료가 제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재료가 나올 때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리바운드 가는데 이게 바닥인지 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는 한번 관심을 갖고 일단 바닥 쪽에서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펄프 가격뿐만 아니라 라텍스 가격도 오르고 또 앞서서 저희 제지주 봤을 때 부담스러운 게 운송비 가격까지 올라서 이게 부담이 된다는 얘기들로 저희가 입을 모았었는데 펄프와 라텍스 운송비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이제 이런 제지 회사들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지 판가 인상 한계로 인해서 오히려 많이 팔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우려는 없을지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그 유가하고 이제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가가 오른다고 당장의 재료는 받아들이겠지만은 그게 지속성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그런 유류업체의 실적이 얼만큼 나아졌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이 펄프 가격이 오르고 급등을 했다고 관심은 갖고 아무래도 초점 포커스는 맞추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회사의 이익으로 전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실제로 결과를 들여봐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뒤져보니까 회사들이 그 상장된 회사들이 한 10여 개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무림 같은 경우는 실적은 상당히 좋았어요. 페이퍼 코리아도 좋았고 상당히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회사가 이렇게 가격을 다 전가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쇄용지, 포장지나 아트지, 백상지 이런 관련들을 주로 하는 회사들의 실적은 좋았는데 그 이외의 회사들은 아무래도 전가하는데 좀 약간의 좀 시간적인 갭이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쪽에서는 실제로 회사의 어떤 지배력 이런 그 시장의 지배력 이런 것과 연관돼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펄프 가격의 인상이 일단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제지주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이외에 제지주가 상승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제주주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포장재가 많았죠. 비대면 관련해 갖고 뭐 음식류나 식품 관련해서 그때 한번 그 갑자기 폭등을 한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캐나다의 어떤 홍수 이거 연관돼서 했는데 향후에는 무조건 자원이든 뭐든 간에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어떤 테마성으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버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는 부분, 이거와 연관돼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실적이다.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는 무림 삼형제 실적 상당히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뒤처지지만은 그 페이퍼 코리아 같은 종목도 한번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단순적으로 가격도 2,000원대, 시총도 지금 1,000억이 안 되고 9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올해는 다시 전해 이상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쪽.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기관의 매도가 집중되긴 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그치고 외국인의 매수가 사지고 어우러진다라면 아무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차트 그다음에 어떤 이동 평균선도 딱 지지대에서 멈추고 이제 약간 터닝할 수 있으니까 모든 상황이 시장과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개별성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면 그 중에서 먼저 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지주 가운데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종목이 페이퍼 코리아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요걸 만약에 사신다면은 목표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고점 찍고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차트 잠깐 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지금 페이퍼 코리아 차트 나오면은 네. 목표가는 한 2,900원인데 이게 직전에 대량 거래됐던 부분이 있어요. 고점 찍고 이게 페이퍼 관련주들이 대부분 이런 모양새로 자원관리주도 마찬가지고요. 요 찍으면서 내려온 부분에 대량 거래가 됐는데 요 그 이후에는 그 물량대가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지금 가장 긴 120일동 평균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 주봉으로 보더라도 상승의 조정폭이 보이죠. 그렇다면은 여기 상승 거는 한 매물대 직전 한 2,900원까지도 개인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손절가나 그래도 이동평균선 이하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이 자원 관련 주식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순환매로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대지주까지 왔는데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타자는 뭐가 될까요? 자원 관련주는 진짜 한 테마가 확실히 돌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자원 관련주면 가스가 원유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돌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나면서 갑자기 곡창지대가 무너진다, 밀, 사료, 곡물 이런 쪽에 그냥 강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뭐 인도 관련해서 식용유도 문제가 됐었죠. 석탄까지 하다가 이제 조기까지 넘어온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테마는 한번 거친 테마가 리바운딩해서 다시 지속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발성 테마로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향후의 장이 지금 종합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이라든지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블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장도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시장도 같이 지금 처지는 모양새인데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대형주의죠. 우리가 이번에 바이든 방한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대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별로 이렇게 주가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쪽은 실적을 갖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주는 어떤 테마를 가져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는 거는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굳이 내가 주식을 사야 된다면은 많이 빠진 그런 대형주 삼성전자를 위주로 대형주 위주로 조금 물리더라도 이제 거의 발목 정도다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보면 저는 바이오주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어요. 원숭이 두창 얘기가 나왔는데 하반기 가면은 뭐 새로운 또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바이러스주가 바이오주 제약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바이오 관련주들의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의 어떤 가능성은 좀 열고 봐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는 재질 관련 주식의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